이야기를 하자면 시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는데요.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혼자시고 시아버지는 재혼하신 지 15년 정도 되신 것 같네요. 처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할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?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잘하면 되겠지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생겨도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친시부모님이 앉아야 하는 것일까? 아니면 재혼하신 새 시어머니가 앉아야 하는 것일까? 하는 문제부터 다른 이혼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고 이해한다고 하던데 제 시댁은 양보 같은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처럼 각자 본인들의 입장만 고집하더군요. 우여곡절 끝에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식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고 결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. 제일 먼저 상견례를 했어요. 이것도 웃긴 게 상견례도 새어머니 모시고 한 번, 친어머니 모시고 또 한 번 해야 했어요. 상견례 때 결혼에 필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친정 엄마께선 저를 가리키며 집안의 마지막 혼사이고 하니 제대로 형식 맞춰서 했으면 합니다. 하고 시댁 어른께 말씀드렸죠. 그랬더니 새시어머니 하는 말씀이 둘 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 그냥 간소하게 하는 걸로 하죠. 라며 이런지하에 자르시더군요. 뭐 친정엄마는 면전에서 그리 딱 잘라 말씀하시니 당황하셨지만 전 속으로 만세했습니다. 친정엄마는 내내 속상해 하셨지만 예단이니 예물이니 저 역시 이런 건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았던 터라 속상해하는 엄마를 위로하고 간소하게 아주 간소하게 하는 결혼식을 추진했죠. 새 시어머니 말씀대로 둘 다 34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, 서로 갖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집 구하고 가구며 가전제품 마련하고 식장 구하고 신혼여행지 예약하고 등등등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들께는 많은 건 못해드리고 좋은 옷 한 벌씩 해드렸습니다.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새 시어머니께서 한번 다녀가라고 연락을 하시더군요. 주말에 시간 내서 내려갔더니 친척들이 말이 많다고 세 사람 드리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답니다. 무슨 소리일까? 영문을 몰라 하니 돌리고 돌려서 하시는 새 시어머니 말씀인즉 나는 너에게 예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줄 마음이 없다. 근데 너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예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? 라고 하시며 친척들이 모두 30명 정도 되는데 한 집당 이불 한 채씩 돌리려면 최소한 800은 있어야 하겠다 하시더라고요. 참 어이가 없어서. 여기서 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친척들은 새 시어머니 친정 쪽 친척입니다. 즉 우리 남편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친척들이라는 말이죠. 시아버지 재혼하시고 울 남편 3년 만에 혼자 집에서 나와 자취생활했다고 합니다. 자취하는 동안 새 시어머니가 들여다본 적은 이사하는 날 딱 한 번이라고 하더라고요. 물론 자취하기 전에도 새 시어머니 본인은 친정 쪽하고 왕래했지만 울 신랑이나 시동생은 단 한 번도 데려간 적 없었고요. 그런데 그런 생면부지 친척들을 위해 800만 원이라. 곰곰이 생각하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저뿐 아니라 남편도 얼굴 한 번 못 뵌 분들에게까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요. 정이 섭섭하시다 하시면 어머니 필요하신 것 하나 말씀해 보세요. 그럼 저희 예산에 맞춰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.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 새시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. 됐다. 내가 뭐가 필요하겠니? 하시며 버럭 고함 치시기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네요. 그 일로 새시어머니는 시고모님께 전화해 절 두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니 뭐니 말씀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.
거참 본인 입으로 예물이니 예단이니 모두 허례허식이니 다 하지 말자고 하시고선 간소하게 하자고 하셔서 간소하게 한 것뿐인데,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말입니다. 왜 본인들은 본인 하실 말씀 여과 없이 거침없이 다 하시면서 제가 부당한 점에 대해 몇 마디 하면 이상하다느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새시어머니나 친시어머니나 두 분 모두 이런 점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똑같네요. 예를 들면 친시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, 일전에 얼굴 뵈러 갔을 때 남편에게는 갓 지은 따뜻한 밥 주고 전 찬밥 주시기에 어머니 찬밥은 이 사람이 좋아해요. 전 따뜻한 밥 좋아하고요. 하며 남편에게 찬밥을 주고 따뜻한 밥은 제 앞으로 옮겼죠. 실제로 올 남편 고양이 혓바닥이라 뜨거운 건 입에도 못 대거든요. 그랬더니 뜨신 밥 있는데 왜 찬밥을 주냐고 궁시렁. 그래서 제가 어머니 뜨신 밥 많은데 전 왜 찬밥 주셨어요? 하고 물었죠. 정말로 그 순간에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궁금했거든요. 그랬더니 친시어머니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셔서는 너 지금 따지냐? 하시더라고요. 거참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것뿐인데 아직도 그날 왜 제게 찬밥을 주셨는지 대답을 못 들었어요. 또 한 번은 우리 친정엄마 환갑 때 일입니다. 친정엄마와 친시어머니 생신이 하루 차이예요. 친정엄마가 하루 먼저, 친시어머니가 그 다음날이죠. 그래서 매번 친정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시어머니 댁에 가고는 했죠. 그때마다 친정엄마는 사돈어른 생신이라고 떡이며 과일이며 준비해서 보내주셨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. 환갑 때 친정에 내려가는데 울 시어머니 시동생네 집에 간다고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어차피 가는 길이라 모시고 가는데 울 남편이 어머니 우리 장모님 환갑인데 아무것도 없어요? 하고 물었죠. 그랬더니 내가 뭘 해야 하냐? 하시더라고요. 뻘쭘해진 울 남편 헐 하더니 그동안 얻어먹은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성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? 하니 내가 뭘 얻어먹어? 난 기억이 없는데. 듣고 있던 저와 남편 그야말로 헐이었죠. 그동안 친정에서 보내온 쌀이며 고춧가루, 과일이며 채소들은 시어머니 기억에서 싹 지워졌나 봅니다. 너무 어이없어 웃고 말았네요. 그렇게 시어머니를 시동생네에 모셔다 드리고 친정엄마 환갑하고 돌아왔어요. 언제나처럼 저희 차 안에는 친정에서 챙겨주신 채소며 쌀, 떡 등등등 먹거리가 가득했죠. 그걸 본 시어머니 이거 내가 가져가면 되니? 하시며 이것저것 챙기시려 하시기에 아니요 어머니 그거 저희가 다 먹을 거예요 했어요. 벙쪄서 절 쳐다보시길래 뭐 드려도 기억도 못하시고 고마운 마음도 없으시니까 그냥 앞으로는 안 드리려고요 했죠.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전 시어머니의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. 왜 며느리 친정에서 시댁에 드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. 고마움은커녕 받았다는 사실조차 망각하시니 얼마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 기억조차 못할까요? 어째서 이런 것들은 친시어머니나 새시어머니나 똑같은 것인지 어딘가에 시어머니 지침서 같은 책이라도 있는